라디오로 만나는 팩빵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서 빵 모임을 했는데요. 빵 모임을 통해 다양한 빵도 만나고 빵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겐 빵빵한 4월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4월이었나요? 저는 좀 올 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는데 그 목표가 뭐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지침? 힌트를 주는 그런 게 독서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게 돼서 필요하다는 걸,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고, 또 그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보낸 4월이 있기에 5월이 기대되고 더 힘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4월의 마지막 목요일에도 함께하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하게 잘 살아오세요. 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빵빵하게 잘 살아보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최종 목표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 나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가면서 마음이 빵빵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인간관계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또 잘 살아가야 하잖아요. 같이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플랫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인간관계는 내가 빵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다 필요 없어. 난 혼자야. 혼자 사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혼자서 살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서로 나누고 돕고 함께 하면서 이것이 곧 또 빵빵하게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내가 빵빵하게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빵빵하게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님은요? 저도 물론 그 인간관계라는 게 빵빵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음식이 사실 그 식당 안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힘들게 키워서 유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요리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손질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노력이 들어간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사실은 이런 모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면 정말 필요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고찰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 빵빵하게 살아가는데 이 인간관계란 정말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존중이 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중이라는 것은 좀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사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편견 없이 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존중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중이 기본이 돼야 이 인간관계를 좀 뭐랄까,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제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대도 그걸 느낄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꽤 존중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둔다는 게 뭐 아예 안 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만 그가 해야 되는 일에서는 또 조금 멀찍이 지켜보기도 하고, 하지만 뭐 도와줘야 될 땐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요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이런 서로의 영역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좀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도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 나의 영역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이거 답변이 유출된 거 아니냐 같이 또 생각이 들 만큼 또 이런 것들이 또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더 지내면 지낼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정말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조차도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게 굉장한 노력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도 이런 것들을 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봐주면 남도 그렇게 잘 봐줄 수 있고, 그것 또한 이제 더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서로 배려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도 배우게 되네요. 제가 딱 보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배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는 것이 네. 소통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지점이 좀 맞닿아 있어서 저희가 좀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인간관계의 하나의 그럼요. 그 하나잖아요. 네. 저희가 인간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좀 이런 지점들이 좀 맞닿아 있어서 저희가 좀 방향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소통,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잘 하고 계세요?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또 다르니까요.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은 또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될 때가 있고 좀 아쉬울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쉬울 때. 그쵸, 있죠. 그럼요. 쉽지 않을 때도 정말 많고. 그럼요. 그치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면서 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순 없잖아요. 그 의사소통이 아쉬운 것처럼, 그럴 때 그 불편한 관계,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신지, 잘 대처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런 불편한 관계나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불편해. 불편한 거, 저거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끝내고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성급해버리면 오히려 안 할 행동들도 조금 과하게 내가 해서 더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막 호응을 안 해도 되는데 불편한 상황들에 맞아 막 이래도 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와 맞아 뭐 화이팅 와 응원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할 때도 많지만 또 막 그런 조금 과잉된 행동들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종종.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편한 상황에게 그런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중심이 되도록 이 상황을 다시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바로 반응들을 안 해줘도 되니까 조금 숨을 돌리면서 이런 소통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안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한번 다시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걸 일단 인식이 요즘에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를 좀 알아차려서 그것들을 빨리 끝낼 필요는 없구나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서 좀 천천히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 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1대1로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거를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두 사람이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멀리서 그 두 사람 대화를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돼요. 객관화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판단이 잘 안 선단 말이죠. 근데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그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혼을 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좀 연결이 되는데, 저도 늘 어렵거든요. 근데 저만의 팁은 그건 것 같아요. 좀 멀리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을. 그러면 좀 명확하게 보여요.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가 아니라 이 상황은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 나를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저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 이야기를 별로 안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내 스스로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좀 웬만하면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수용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좀 뭐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불편해라는 걸로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의 말일 뿐이지 내가 그거를 그냥 수용은 한 거지만 이걸 내가 재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 걸로 안 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적절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불편한 지점이 생기잖아요. 좀 안 듣고 싶은 말이라거나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그걸 좀 환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내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 이야기도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군요. 저의 생각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환기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제가 저를 좀 멀리서 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불편한데? 이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면 자꾸 뭔가 당황을 하게 되고 식은땀 나고 이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멀리서 그냥 보는 거죠. 얘가 지금 이 얘기는 좀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좀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말씀해 주신 그거를 좀 연결해서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다 굳어져 버리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계시죠? 대화 잘하는 방법.
이런 책을 많이 읽는데 그게 그 이론과 실전은 참 다르다고 하잖아요. 운전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까. 내가 잘 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 상황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 만날 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대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론이랑 실전이 다른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알고 있어야 그 변형된 다양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이 정말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읽고 있는 것도 이유가 그건 것 같고, 저 또한 요즘에도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좀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럴 때는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네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잘하고 있었던 거는 또 잘하고 있었네 이렇게 또 배우게 되고, 그런 걸 좀 더 상기해 보면서 또 복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또 되게 잘 또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더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의 거를 좀 잘 만들어 가실지 궁금해지고 그렇네요. 그렇다면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 책이 있는지 그 중에 뭐 한 문장을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그 할 말은 합니다. 히렌체 님이 쓰신 책인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나타내는 표현을 알려주셨거든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다시 실수 안 하면 되지. 그 덕에 배우게 됐네. 성장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자책은 버리고 긍정적인 표현, 격려의 표현을 해줌으로써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들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숨어버리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보려고 이 문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뭔가 환기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환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조금 그 생각에 멈추서 이렇게 갇혀있지 않게 빨리빨리 화제를 돌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좋은 책도 좋은 문장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마주했을 때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이 생겼네 이렇게. 또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지점인 것 같네요. 또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정지우 작가님의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중에서 111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는 그냥 두면 무거워지고 질척해지고 권태로워진다. 다소 피곤하게도 관계에는 늘 환기가 필요하고 무게를 종종 덜어줄 일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회들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서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끔 신경 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삶의 기술이든 관계의 기술이든 그것은 무게 조절의 기술과 비슷할 것이다. 삶이나 관계 자체가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무게를 잘 견디는 방법을 꾸준히 찾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 제가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런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법, 뭐 불편한 상황을 대처하는 법 이런 거에서는 그래도 조금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관계를 조금 더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또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더 잘 지낼지 좀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좀 더 고민의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처럼 삶이나 관계 자체가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무게를 잘 견디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좀 실천을 더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꾸준히 찾고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 그 문장이 저에게 또 와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이런 사랑에 관해서 강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책들을 쓰셨대요. 그래서 요 중에서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면, 외로우면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배경을 새로 만드세요. 배우들을 바꾸세요.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무대를 내려와서 다시 쓰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대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 또한 되게 신선해서 이게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계속 이야기 나오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너무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진짜 내가 이 마음의 카메라로 세상을 찍는 감독님이라 생각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주도적으로 또 배경을 새로 만들거나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대본도 무대를 다시 내려와서 써도 된다는 것도 저에게는 되게 좀 뭔가 충격적이었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돼. 다 해야 돼. 잘해야 돼. 라는 생각들에 이 관계마저도 잘 해놔야 돼.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되고 늘 그런 실수 속에서 또 배우게 되고 또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문장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멋진데요.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빵을 먹으면 혹은 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회복된다, 다시 편안해진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소시지 빵이 생각나는데요. 소시지 빵 안에 소시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가 소시지와 함께 이렇게 맛을 이루잖아요. 그 한 입을 먹었을 때 다양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맛을 이루다 보니 저 또한 그래서 더 든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편안해주는 빵이 아닐까 싶어서 소시지 빵을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그 고열량 빵이 생각나기도 하고 달달한 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골라보았어요. 저도 소세지 빵을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뭐 정답이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더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세지 빵은 딱 되게 직관적인 맛이잖아요. 이거 무슨 맛이겠다 하고 뭔가 달콤 짭짤하고 고소하면서 또 뭔가 쫄깃하기도 하고 온갖 맛들이 또 담겨 있으니까 그 풍부한 맛들로 요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에게 혹은 상처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을 잠깐은 조금 빠져나올 수 있고 숨을 돌리면서 빵을 먹으면서 숨을 돌리고 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세지 빵을 골라봤습니다. 두 분이 빵을 하셨으니까 저는 음식을 하고 싶은데 저는 비빔국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새콤달콤한 그 맛. 그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약간 그런 맛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새콤달달한 그 맛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먹으면은 그냥 에이 뭐하러 내가 신경 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먹으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에이 뭐 그래 있자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게 바로 그 비빔국수. 제가 그래 고민이 많았을 시기에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비빔국수. 그래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이 좀 생각이 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면으로 된 거 드시나요? 아 근데 저는 다 좋아해서 뭐 소면도 좋고 비빔면도 좋아하시고. 비빔면도 좋고 아니면 뭐 그 메밀면 뭐 이런 것도 좋고 전 진짜 다 좋아해서 그냥 그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새콤달콤한 그 맛. 양념장에 그런. 네. 좋습니다. 아유, 배고파지네요. 네, 저희가 빵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빵빵하게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어렵다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 또한 끊임없이 배우면서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빵빵하게 잘 살아가고 싶을 때 고민이 되는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듣고 계신 플랫폼 댓글이나 개티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ASMR. 오늘의 음원은 개띠랑 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원은 세차하는 기계 소리인데요. 기계가 시원하게 세차해주는 모습이 나의 묵은 때까지 가져가 주는 것 같아서 덩달아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띠랑의 세차하는 기계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